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상황이 조금만 진전되면 러시아군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릴지 모르는 폴란드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가는 군사대국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폴란드 국경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언제 러시아가 폴란드로 밀고 들어올지 몰라 하루하루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랬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경마을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반대로 러시아인들이 폴란드까지 전쟁이 확전되지 않았으면 한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적극 도입해 부대를 창설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든 한국 무기의 위용 지금 바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육군의 마렉 비에르친스키 대위입니다. 기갑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저에게 군인의 삶은 자부심의 원천이자 제 삶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릴 적부터 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폴란드 국방을 지키는 일에 남다른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저와 부대원들은 언제나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검증된 서방의 무기들을 사용해왔고 그 무기들은 전장에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논의하게 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 의구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무기에만 익숙해 있던 저로서는 한국 무기라는 새로운 선택이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유럽의 안보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폴란드는 점점 더 강력한 방어 체계를 요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으며 끊임없이 전쟁의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와 같은 폴란드 군인들은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버티는 동안 폴란드는 다행히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전쟁이 바로 우리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단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러시아에 점령당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폴란드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제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저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모든 군인들은 지금이야말로 폴란드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무기 도입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무기로만 여겼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가 우리가 익숙하게 써온 서방 무기들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 전장에서 실제로 기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금 폴란드 국민들이 미래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처음엔 굳이 한국 무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이었죠. 전장에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무기들과 한국산 무기가 완벽히 연동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산 무기를 통합하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한 승인 절차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FA-50에 미국 무기를 장착하는 승인을 최대 4년까지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로선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FA-50 자체는 기동성과 성능 면에서 매력적인 전투기였지만 이런 승인 지연은 우리 군이 이 무기를 실전에 빠르게 투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쯤 폴란드 정부는 예상외로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한국 무기에 대한 의구심이 컸고 계약 여부를 두고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고 5조 원대의 대규모 계약을 차관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단순히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방어 체계의 필수적인 무기로 한국산 무기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죠. 심지어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무기를 비난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공영방송을 통해 비난을 멈춰라라고 방어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선 건 한국 무기에 대한 폴란드의 신뢰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폴란드 지도부는 이제 한국산 무기가 단순히 보조적인 선택이 아니라 실제 전투 현장에서 강력한 옵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국의 영향력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FA-50에 탑재될 수 있는 무기로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미국의 승인 지연은 이 무기의 효율적인 활용에 큰 방해가 되고 있었죠. 심지어 미국이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무장 통합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방산 수출국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저의 마음 역시 점차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무기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을 가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히 동맹국에 의존하는 방어가 아닌 자체적으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한국의 무기들은 더 이상 낯선 무기가 아닌 폴란드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참 답답했습니다. 전투 중 단 한순간의 오류나 오작동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는 하나하나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과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FA-50과 같은 훌륭한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문제 하나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결정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방어 역량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쓰일 무기 하나하나가 폴란드의 방어벽이라 생각했기에 어떤 위험이라도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가 폴란드의 방어선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거기에 더해 낯선 무기 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한 서방 무기들을 바라보던 저에게 한국 무기는 그저 검증되지 않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특히 그것이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장에서 사용될 무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상치 못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통합형 미사일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죠. 이 미사일 하나로 공중, 해상, 지상 모두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미사일로 그렇게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머리를 스치며 기존 무기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등 각 목적에 맞는 무기를 따로 구비하는 것이 상식이었기에 이 통합형 시스템은 저에게 충격적인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던 중 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장 통합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독자적으로 다목적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것이었죠. 이 미사일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미사일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램제트 덕티드 로켓 방식을 채택해 사거리를 무려 300km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사천 에어쇼에서 공개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지만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고 향후 2년 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여 내년에는 비행 시험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한국의 무기 기술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지연에 대비해 자체적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전략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독자적인 무기 기술력을 가진 강력한 군사국가로 자리 잡으려는 움직임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폴란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기술로 강력한 무기 체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폴란드에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낯설게 느껴졌던 한국 무기에 대해 점점 더 깊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때부터 제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통합형 미사일 시스템이 실제로 군사작전에서 얼마나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각 상황에 맞는 무기를 일일이 구비하고 저장하며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통합형 미사일 시스템 하나로 공중, 해상, 지상 어디에서든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다니요. 그런 무기가 손 안에 있다면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심적 여유가 생길까요? 생각할수록 한국 무기의 효율성이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저는 군인의 본능에 따라 전장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무기를 확보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형 시스템은 그런 번거로움을 완전히 없애주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군인으로서 실용적이고 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무기 시스템이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달으며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실용적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진짜 이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 무기가 더 이상 그저 낯선 무기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만 군인으로서 실전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본능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한국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한번 써보고 말 그런 도구가 아니라 전장의 복잡한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우리 폴란드 방어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무기를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무기라는 생각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효율성과 실용성, 그리고 전장에 가져다줄 이 점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FA-50 전투기의 성능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 건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전투기란 크고 위압적이며 무겁다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FA-50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전투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작고 가벼운 기체에 놀라울 만큼 민첩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마치 스치듯 날렵하게 움직이며 전장을 누비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전장에서는 기동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죠. FA-50은 그동안 제가 봐왔던 전투기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벼운 기체 덕에 이동이 빠르고 고난도 기동을 자유자재로 해낼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적의 레이더나 방어망을 피하며 전략적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점에서 FA-50은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전력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FA-50 같은 기동성 있는 전투기는 전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 폴란드의 방어력에 큰 도움이 되겠군. 저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폴란드의 넓은 영토를 방어하는데 신속히 배치되고 적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FA-50 같은 전투기는 마치 우리 군의 부족한 퍼즐 조각을 채워주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FA-50은 초기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의심과 비난의 시선도 적지 않았죠. 많은 이들이 FA-50을 깡통에 불과하다고 여겼고 미국산 무기와의 호환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FA-50에 한국의 신형 통합형 미사일이 장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통합형 미사일은 전장에서 FA-50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모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무기의 통합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폴란드의 이 미사일은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굳이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한국의 미사일을 FA-50에 장착해 신속히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FA-50이 폴란드 방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투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16의 업그레이드 비용 문제가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F-16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FA-50이 단순히 가성비 좋은 선택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 자산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F-16의 높은 유지 비용을 생각하면 FA-50의 가격은 폴란드의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많은 이들이 이제 FA-50의 가성비와 효율성을 재평가하면서 초기의 부정적 평가와는 달리 FA-50이 폴란드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FA-50에 대한 의심은 이제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 전투기가 낯선 무기나 깡통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강력한 전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처음 가득했던 의심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며 그 자리를 믿음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FA-50이 폴란드 방어의 중요한 조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제는 제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국토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이 폴란드에게도 남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났습니다.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목표는 폴란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현실을 깨달았을 때의 무거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불안감이 피부로 스며드는 듯했고 그때부터 폴란드의 방어가 단순한 과제가 아닌 폴란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생사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우크라이나 너머로 폴란드까지 드리워지는 것 같았고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 나아가 국민 한 명 한 명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 판단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면 다음은 폴란드일 거야.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이제는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의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국가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았고
그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의구심은 이제 강한 책임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지도부,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역시 한국 무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방어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방어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외부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다방면의 방어 강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우크라이나로부터 한국산 무기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공공연히 거절하며 한국 무기는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표현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방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이 이제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폴란드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FA-50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전환점은 한국의 올인원 통합 미사일 개발이었습니다. FA-50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공격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과 결합되면서 폴란드는 이 전투기를 단순히 값싼 전투기가 아닌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선택지로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는 FA-50이 F-16에 비해 가격만 저렴한 깡통으로 여겨지곤 했지만 이 통합형 미사일의 개발로 FA-50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복합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이러한 한국 무기의 효율성과 가성비에 주목했습니다. FA-50과 통합형 미사일 시스템이 폴란드의 방어 역량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로써 저 역시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무기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완벽한 방어 수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폴란드의 넓은 영토를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는 FA-50의 가치를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의 방어에는 FA-50과 같은 효율적인 전력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저 역시 이 무기에 대한 확신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단순히 새로운 수입 무기가 아닌 폴란드의 국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강력한 무기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폴란드가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폴란드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의 결단 속에서 제게도 더 확고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무기 도입이야말로 폴란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국가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은 저는 이제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강력히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에 대한 확신은 이제 굳건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최고의 결정일지도 몰라. 이 결정을 내리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과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FA-50 전투기와 통합형 미사일 시스템은 이제 저에게 더 이상 낯선 무기가 아니라 폴란드의 방어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인식은 이제 완전히 변해 이 무기들이 폴란드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의 도입이야말로 우리 폴란드에게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